중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반한 정서가 뚜렷하며 이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친한 정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반한 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 주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한 정서는 주로 민족주의와 자국중심주의, 그리고 한국과의 경쟁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2023년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10명 중 약 4명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으며 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내 일부에서는 한국 문화의 기원이 자국이라거나 문화 도용이라 주장하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사례가 흔합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도 한국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혐한 콘텐츠가 유통되곤 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부를 향한 증오 조장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압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원인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릅니다. 중국은 자국 군인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정당한 전쟁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에서는 침략 전쟁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러한 인식 차이가 갈등을 유발합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한안령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반한 감정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문화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데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전파한 문화종주국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K-팝, K-드라마 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중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을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한국 문화의 기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등 민족주의적 반발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통제와 민족주의 선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또는 유학 관련 체계의 부실함 등으로 인해 반한 감정을 갖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가난하고 미개하다는 식의 편견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이 밖에 스포츠에 관련하여 반한 정서가 확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축구 굴기를 내세워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한국과의 경기에서 매번 좌절감을 맛보고 동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에 대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증폭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것이 반한 감정을 확산시킨 원인인 듯합니다.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고 영토나 인구 면에서도 대국이니 한국은 중국에 굴복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대외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친중 노선을 따르는 동남아 소국들에 대해 중국인들은 한편으로 깔보면서도 적대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생활 수준, 군사력의 질, 첨단 산업 경쟁력, 바둑을 포함한 스포츠 경기, 문화 콘텐츠와 국가 이미지 등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열등감을 반한 정서로 표출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내 반한 세력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및 국가기관들입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주도하고 한미 동맹을 견제하며 한류의 지나친 확산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한안령의 시행, 한국 정부, 기업인, 연예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 동북 공정 등 역사 문제에서 한국 비판을 주도했습니다. 관영 언론 및 반한 매체들의 역할도 큰데 환구시보는 대표적인 국수주의 성향의 매체로 한미일 군사훈련, 김치와 한복 논쟁 등에서 강경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CCTV와 신화통신도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작은 나라가 도발한다는 등 오만한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웨이보, 바이두 등 온라인 매체들도 반한 콘텐츠 확산, 댓글 부대를 활용한 여론 조작에 참여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의 청년 네티즌들, 소위 샤오퍼농들도 반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극단적 애국주의와 반서구, 반한 감정을 가진 30대 이하의 청년들로서 한복과 김치 등 전통 문화 논쟁에서 중국 기원 주장을 반복했고
K-팝과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연예인을 비난하거나 SNS 테러를 자행했으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들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와 발해사를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로 간주했고 김치와 한복도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학자들은 한민족 중심주의는 근대 민족주의의 산물이라는 논리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반한 정서에 묻혀 있지만 친한 정서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주로 문화적 매력과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서 기반한 것으로 반한 정서만큼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친한 감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는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으며 한한령의 영향으로 공식적인 소비 활동은 제한적이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활발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이유로 친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중국인들 중에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에 고용되었거나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친한 정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한류의 매력, 한국 제품의 인기, 관광 교류, 경제적 실리 추구 등 다양합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 뷰티 등은 중국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가가고 있으며 세련된 이미지와 트렌디한 문화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합니다. 한국의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등은 중국 시장에서 높은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 역시 친한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한한령 이전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재도 한국 여행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 밖에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과 직접 교류한 경험을 통해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정책 실패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며 한국과 일본에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 세력으로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지세대 및 도시청년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의 주류 소비층으로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패션, 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한류 스타들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워홀 및 유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한국 문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지속하며 한한령 시기에도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경제계와 산업계에 친한 감정을 보이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지방정부, 민간기업, 공동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들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한국 유학 경험자, 한중교류 활동가, 대학교 국제교류 담당자 중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중 문화포럼, 번역활동, 공동세미나 등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행 및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여행기, 음식 소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K-뷰티 체험, 한국 생활 브이로그 등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반한 기조가 지배적이지만 제한적인 친한 인식이 공존하는 양상입니다. 역사인식, 문화기원 논쟁과 정치사회적 이슈 등이 반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반면 한류 콘텐츠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친한 감정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와 민족주의적 선전이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 내 반한 정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류를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양국 간 경제적 의존성이 지속되고 국가의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날수록 한국과 일본, 서구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적 요인, 정치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반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친일적이라 할 수 있는 긍정적 인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언론, 학계, 시민사회 활동이 자유롭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 노선에 따라 친일, 반일 담론도 엄격하게 통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의 반일 정서는 현대 중국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민족주의적 감정이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66.1%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실시하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 설문조사에서 일본이 거의 항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일 감정이 보편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역사박물관, 기념관 등을 통해 일제 침략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년 200편 이상의 반일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반일 콘텐츠 생산이 활발하며 이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존속시키고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온라인 공간은 일본에 대한 혐오 콘텐츠나 조작된 괴담을 빠르게 확산시키며 반일 정서를 증폭시키는 창고입니다. 중국 정부가 외부를 향한 증오 조장을 검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일 감정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은 일본의 침략 전쟁과 난징 대학살 등 역사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얕잡아 보던 일본에게 청일 전쟁에서 패한 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혹독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청일 전쟁과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잔악행위와 전쟁 범죄는 중국인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 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며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주기적으로 자극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반일 감정을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행태가 한국과 중국에게 공동 반일 전선을 형성케 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병살련을 자극하며 친중 및 친한 정서를 유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과거사를 미화, 왜곡하는 등 침략 역사를 제대로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중국인들의 분노와 대규모 반일 시위를 유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가 통합과 정권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을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는 중요한 소재로 활용합니다.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반일 시위나 불매운동이 정당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21세기 아시아 최대의 패권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과거의 패권국이었던 일본을 강력하게 경계하며 이러한 경쟁의식은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 반일 세력의 핵심은 정부와 공산당 내 핵심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 포진하여 일본 731 부대의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침략 역사를 부각시키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의 강경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며 외교 협상 레버리지로도 활용합니다. 이들은 애국주의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국내 불안을 외부로 전가하는 수단으로 반일 정서를 활용하며 중일 역사 전쟁 및 영향력 경쟁에 대응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사회단체 등이 반일 활동을 주도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주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영 언론 및 국수주의적 매체들도 반일몰이의 주도 세력입니다.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이 대표적으로 반일 논조를 통해 강경 외교와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행태, 군사재무장, 외교 행보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웨이보, 즈후 등에서 반일 여론을 확산시킵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 중국 항일 전쟁 기념관 등에서 활동하는 반일 역사 연구자 및 지식인들이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부각하거나 반일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산당 계열 역사학자들 역시 교과서 및 교육자료 등을 통해 침략자, 일본, 영웅적 항일 투쟁 등을 강조하며 반일 서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일 성향의 영화 제작자들에 의해 민중 정서를 자극하는 영화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중 및 젊은 세대 그룹에서도 반일 정서가 강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애국주의와 반일 교육을 받고 자란 영향으로 SNS, 유튜브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혐한과 유사한 혐일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은 일본 제품 불매를 선동하거나 올림픽 등에서 일본 응원을 비난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하며
한국과 일본이 충돌할 시에는 한국보다 일본을 더 비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친일 정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친일이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한간이라는 매국노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친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에 대부분 협력론자 혹은 현실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친일 정서가 확산되는 주 원인은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드라마, 음악 등 대중문화 콘텐츠는 중국 젊은 층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며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서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일본에 대한 친밀감 증가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의 첨단 기술 및 고품질 상품에 대한 동경이 일본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일본에 유학하거나 일본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 그리고 일본인과의 개인적인 교류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또는 반일 감정을 선전선동하는 매체들은 과격한 표현과 과장된 내용으로 일본을 나쁘게 표현하기 마련인데 그런 선전선동에 익숙해 있던 개인들이 실제 일본을 접한 후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선전선동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접근성의 증가가 정부와 관변 매체들의 애국주의 선전선동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중국 젊은 세대는 정부의 통제를 넘어 다양한 경로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정부의 반일 교육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 친일적 성향의 대표 세력은 실용주의 외교 관료 및 학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외교부 산하 국제전략연구원, 인민대 국제관계학자들로서 중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라는 원칙론을 주장하며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 실용주의적 사고에 경도된 성향을 보입니다. 후진타오 시기의 일부 외교관들은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제기하며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계 인사 및 기업인들 역시 중일 협력론자에 속합니다. 대형 국영기업 중에는 일본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한 기업들이 많으며 자동차, 정밀기계, 로봇, 소재 분야에서 합작기업 설립이 활발했습니다. 지방정부 중에 일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우호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일본 기업을 초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민간 기업 중에도 일본 기업과 합작하며 친일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일본 유학파와 지식인들, 특히 1980년에서 2000년대에 일본에 유학한 인사들 중에 일본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부 칼럼니스트, 전직 외교관, 대학 교수 등이 대표적인데 그들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 문화 소비층의 친일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주로 지세대 및 도시 청년층으로 일본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정치는 정치, 문화는 문화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일본 옹호는 삭제, 경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요약하면 반일 세력은 민족주의, 애국주의, 반제국주의 성향을 보이며 공산당, 관영 언론, 반일 역사학자와 대중여론이 주도하는 데 반해 친일 세력은 실용주의적 문화교류 중심 성향을 보이며 외교관료, 경제계, 유학파, 젊은 문화소비층이 주도합니다. 실용주의적 협력론자들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를 중시하지만 정치적 발언은 신중하거나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은 역사적 상처와 정부의 민족주의적 교육,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반일 정서가 매우 깊고 강력하며 대규모 반일 시위나 불매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한편 대중문화의 영향, 경제적 실용주의, 개인적인 경험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일적 경향은 반일 감정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어렵고 역사 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반일 감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